자, 여기도 되게 편하게 보세요. 여기 뭐 엄청 뭐 많이 할 건 없으니까. 생물의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의 종류 세 가지야. 유전자가 다양한지, 종이 다양한지, 아니면 산숲, 초원, 강처럼 환경의 다양함이 플러스 알파로 돼서 다양한지. 생태계 다양성 세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인 거는 아셔야 돼요. 같은 종이야. 이런 거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같은 종이야도 유전자가 다양하니까 생겨먹은 게 다양하다. 유럽 달팽이 무 이해갔어? 자, 볼게요.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같은 종이라도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먹은 게 다르다. 형질이 다양하다. 터키 달팽이라는 같은 종이지만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달라요.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 얼룩말도 마찬가지야. 아시아 무당벌레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당연히 변이가 다양하니까 유전자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내 코라는 형질이 네 코라는 형질의 유전자가 다 다르다고. 이해하세요? 그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이 변해도 잘 적응해서 살아갈 놈이 생기기 마련이다 보니까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볼게요.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인데, 자, 씨가 없는 바나나가 있고요.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가 있습니다. 자, 씨가 없는 바나나는 말 그대로 씨가 없기 때문에 자손을 얘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어느 정도 낳아야 되는데 얘는 무성생식 방법으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무성생식이란 무엇이냐? 씨가 없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없이 저 새끼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또 다른 바나나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씨가 없는 바나나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갑자기 생겨버리게 되면 이 새끼가 100% 다 몰살돼 버려. 살아있는 놈이 한 마리도 없어요. 다양하지가 않아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야. 근데 씨가 있는 거는, 그 씨가 있다는 얘기는 유성생식을 하겠죠. 그러면은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같은 종이라도 다 유전자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놈은 살아남을 수 있겠고 어떤 놈은 멸종이 되겠죠. 하지만 살아남는 놈이 생긴다면 그러면은 종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우리가 먹는 거 씨가 없는 바나나죠. 바나나 먹을 때 씨 퇴 뱉어요? 아니죠? 혓바닥으로 으깨면서 먹잖아. 우리 씨가 없는 바나나 먹는 거야. 이해하세요? 자, 이번에 종 다양성이야. 종이 다양하면 좋겠죠? 그래서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냐에 따라서 종 다양성이 달라집니다. 고르게 분포한다는 건 종 다양성이 높다는 걸로 판단한다. 그래서 비율이 어떨수록 균등할수록 다양성이 높아지고,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봐봐. 신갈나무, 구상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다양하게 있는데요. 왼쪽 가와 나를 봤을 때 누가 균등하게 있어요? 가지. 나가 균등하니 한쪽 몰빵이지? 저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균등해줘야지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비슷하게 살아남거나 비슷하게 멸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 고작 한 마리밖에 없으면 이 새끼가 죽으면 이 새끼라는 종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개체수로 확인해주면 돼요. 분포 비율이 매우 높다. 나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너무 많아. 독식.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가 아무래도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태계 다양성인데요. 환경이야, 환경. 환경은 당연히 뭐 바다나 땅의 분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도, 기온, 강수량, 계절의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다양하게 말하는 환경이 있어요.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산림, 초원, 사막, 해양.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각자의 삶에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거기에 각자가 살아가고자 하는 환경이 다양하니까 좀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갯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열대우림도 중요하긴 해요. 열대우림이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려
그 동식물이 살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대우림이 동식물이 진짜 많아요. 알겠어요? 종다양성이 가장 높아요. 이 중에서도. 알겠어요? 가장 높다. 나오겠죠? 자, 갯벌과 습지는요, 육지와 바다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있어요. 어찌 보면은 약간 완충지역이라고 보통 표현도 하거든요. 완충지역이 뭐냐면 바다에 살고 있는 녀석이 있고요, 육지에 살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러면 갯벌에서 살고 있는, 중간에서 살고 있는 녀석은 바다의 성질도 있고 육지의 성질도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생물이 여기 가운데 다 몰려 살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갯벌하고 습지는요, 대륙과 바다를 잇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완충지대라는 말을 표현하고요. 다양하게 살고 있겠죠? 모두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생물종이 있기 때문에 종다양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쪽이 된다. 그 갯벌은 굉장히 약간 연구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 보시면 돼요. 생명과학적으로서. 이것도 교과서적인 건데, 생물 다양성은 어느 하나라도 못 미치면 안 돼요. 종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 자, 여기서는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우리가 생물을 이용해서 그래. 존나 이기적이지 않냐? 이용하니까 다양한 게 좋다라고 하는 거야. 자, 뭐냐면 대체할 수 있어서 그래요. 다양해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게 좋다.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생물을 자원으로 생각했을 때 이용하기 아주 좋아진다. 정말 이기적이죠. 자, 의식주. 끝났어요. 어디에도 생물을 이용하지 않는 게 없지 않죠? 다 이용합니다. 자, 이거 밑줄 그으세요. 나와요. 오지선다에 각자의 생물을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연관지어서 외웁니다. 나옵니다. 자, 버드나무 껍질은 아스피린 원료입니다. 외워주세요. 별 100% 나온다. 푸른 곰팡이는 유명해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입니다. 주먹열매도 요즘 나오는 편입니다. 항암제의 원료가 되고요. 청자고동, 고둥, 진통제고요. 팔각 유명하죠. 팔각 들어봤어? 이거 식재료야. 중국 식재료, 향신료야. 이거 팔거든? 팔각이 독감 치료제 원료예요. 그래서 팔각이 들어간 중국 요리 되게 많은데, 중국 요리 중에서 팔각 들어간 요리들이 먹는 게 독감 치료제에 좋습니다. 감기 좋아요. 실제로 먹는 거 좋아요. 개똥수,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 유전자 자원인데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리 인간이 편의상 만든 겁니다.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는 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식물이 안 죽어. 병충해에 있어서 살 수 있다는 얘기고, 파란색 유전자, 장미, 파란 장미 있죠? 그것도 유전자 조작한 거야. 나쁜 새끼. 알겠죠? 이런 것들. 사회적 심리적 가치는 뭐야? 관광지죠. 관광지. 우리 보통 휴양지 많이 가잖아. 사람의 휴식장소, 여가활동, 생태, 관광장소 이런 것들이. 자, 볼게요. 그림만 보더라도 다양성 뭔지 알면 되는데, 다는 같은 종이니까 쟤는 뭐겠어? 같은 종이니까 종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얘는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다양하죠? 생태계 다양성. 얘는 종다양성이 되겠다. 알겠죠? 자, OX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거에 같은 종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봐봐. 서로 다른 종이래. 틀리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밑줄 그어. 이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많이 틀려. 이게 내가 계속 생태계 할 때 그 개체군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이 다른 종인지 체크했었잖아. 똑같다고. 뭔 말인지 알지? 너네가 왜 틀린지 알겠지?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래. 자, 2번.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요, 당연히 변이가 다양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종다양성, 생물종이 정다양성이 결국에 높다고 한 거니까 많을수록 좋고요. 당연히 균등할수록 좋다 하시면 되겠죠? 이게 나온다고. 가능성이 많고 기운이 높아 열대우림 5번이 되겠고, OX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 유전과 관련이 없다. 뭔 개소리야. 이거 다 관련 있지. 자, 종다양성이 높으면 당연히 높아지는 거 맞겠지? 연결점이 있으니까.
생태계 높으면 좀 아예 당연히 높아지겠지. 생물자원 다양성이 높아져서 충분히 아예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나 뭐 나온다고 무슨 페니실린이야 미친 거 아니야? 자, 생물의 유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식지를 파괴를 시키거나 단편화가 되는데 서식지 파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단편화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밑줄 그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이 여러 가지 배울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 이거 별표 치세요. 나옵니다. 생물 그 과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1등과 2등을 좋아해요. 가장 많은 거와 두 번째 많은 거. 이해했어? 그 때문에 저런 것들은 꼭 나오니까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서식지 파괴라고. 단편화도 있고요. 자, 서식지 파괴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냥 삼림을 벌채하면 되고 습지를 아예 흙으로 메꿔서 매립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럼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종이 당생 꺼지겠죠. 이게 뭐야? 송도. 송도도 매립지 아니야? 좋은 거 아니에요. 송도 사실. 환경 파괴하면서 인간이 사는 거야. 물론 송도도 비싼데. 자, 서식 단편화가 뭐냐면 이게 단편화야. 다 같이 아름답게 살고 있었어. 그랬더니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깔아버려가지고 여기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있던 아들이 엄마 보고 싶어서 넘어가다가 로드킬 당한 거야. 많이 봤죠? 고속도로에 많이 죽잖아 생물들. 그래서 이제 단편화가 좋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멸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살아가고자 하는 면적이 감소가 되고요. 이동이 제한이 되니까 고립시기 때문에 멸종 위험이 좀 높아진다. 로드킬 많이 당하잖아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편화가 되게 되면은 가운데에 살고 있는 생물과 이런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생물 중에서 누가 영향을 많이 받냐? 누가 많이 받겠어? 딱 봐도 가운데겠지. 그래서 중앙에 사는 생물 중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밑줄 그어주세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밑줄 그어. 가장자리에 있는 면적은 어떻게 돼? 잘 봐. 여기는 지금 면적이 이거밖에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 잘린 것까지 가장자리가 되기 때문에 넓어지는 거야. 대신에 중앙 부분은 좀 좁아진 거지. 그래서 가장자리는 실제로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중앙 부분 좀 좁아진다. 이것도 좀 알아주셔야겠죠. 밑줄 보세요. 나와요. 괜찮죠? 밑줄 거 없어. 그다음에 밑에는 그냥 로드킬. 이번 두 번째 포획과 남획만 기억하면 돼. 포획과 남획인데요. 불법 포획이라고 하죠. 뭐 생물을 이제 불법적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그 생물이 멸종될 위험이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남획은 뭐겠어요? 우리 오남용 알아요? 오남용? 오하고 남의 차이를 알아야 돼. 오는 오류, 잘못된 사용. 남은 넘칠 남자, 너무 심하게. 그 남획이 뭐냐면 그거야. 아, 저기요 한 10마리만 잡으세요 라고 딱 얘기했는데 100마리를 잡은 거야. 너무 오버해서 잡았죠? 너무 심하게 잡으면 안 된다. 이게 남획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감소해서 멸종될 수 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봐봐. 호랑이, 곰, 여우 무분별한 사냥으로 멸종위기에 처했고요. 일부는 이미 멸종했대요 실제로.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외래종 유입도 유명하죠? 외래종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토종들이 잡아먹히는 거야. 외래종의 대표적인 예시들 블루길, 가시박, 야 뉴트리아 씨, 쥐새끼. 이 쥐새끼 엄청 커요. 이렇게 딱 잡잖아. 그러면 내 다리 끝자락이 얘 다리가 되고 내 그 손이 되는 거야. 엄청 길고 엄청 무거워. 그래서 제 이빨이 진짜 길어. 그래서 얘한테 물리잖아. 팔 잘린대. 엄청 세대. 근데 내가 알기로 뉴트리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어디 습지 같은 데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옛날에 뉴트리아가 너무 엄청 많아졌을 때, 수가 많아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현상금을 걸었다고 들었어. 한 마리당 5만원. 그래서 사냥꾼들이
쟤 잡으려고 엄청 난리 부르스 쳤었거든.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치면 나와. 실제로 살아있는 뉴트리아 볼 수 있어요. 엄청 커요. 나쁜 새끼들. 그래서 가시박도 마찬가지야.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블루기를 그냥 다 잡아먹어. 다치는 대로. 또 하나 있어. 황소개구리가 빠져먹자. 황소개구리 알아? 황소개구리는 얼마나 위험해? 천 적이 없어. 다 잡아먹어. 늑지에도 마찬가지. 천 적이 없어. 다 잡아먹어. 그래서 문제가 생겨. 천 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해하시죠? 환경오염. 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pH가 좀 중요한데 이제 pH가 바뀌게 되니까 좀 위험한 거야. 중금속도 문제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오염수 방수한 거 알아? 방류한 거 알아? 지금 방류하고 있다던데? 방사는 미친 거 아니냐? 뭐 국가적으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 별로 달갑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노력이라는 거 뭐 개인적인 게 있고요, 사회적 국가적으로 할 게 있고요, 국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 커지죠 사이즈가? 개인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안 하잖아. 합니까? 우리 절약 안 해요 솔직히. 절약을 해야 되는 건 대가리속으로 하는데 실행을 안 하지. 뭐 어쩔 수가 없겠어.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그거를 정부가 조금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도와주진 않잖아. 안 그래? 저탄소 제품. 그럼 요즘 뭐예요? 바뀌고 있죠. 정부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 하니까 정부가 아예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 스타벅스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 종이 빨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비닐봉투가 아니라 종이백으로 바뀌었고, 점점 바뀌고 있죠. 계속 더 바뀔 겁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노력할 거는 뭐냐면 국가적으로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안 하니까 국가적으로 법 제재를 한지, 법률을 제정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도 사실 법률이고. 생태통로 별치세요. 나와요. 생태통로가 뭐냐면 우리가 도로는 만들어야겠고, 근데 이제 생물 자체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생태통로가 뭐냐면 아예 바닥을 뚫어버리는 거야. 속을 뚫어서 우리는 갈 대로 가는데 동식물들은 여기 위를 지나다니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생태통로를 만들 거면 다 만들어야지. 안 그래? 근데 고작 요 정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될까? 솔직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생태통로가 우리가 말 그대로 고속도로 다니면 알지? 터널 나오지? 그 터널이 다 생태통로야. 쉽게 설명하면. 근데 터널이 짧잖아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러냐? 만들 거면 다 만들어야지. 그럼 우린 땅굴 속에서만 다니는 거야. 답답해 죽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를 관리하기도 하고요. 외래종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글쎄 관리가 될까? 국제적으로 할 거는 뭐겠어? 아예 국가한테 법을 하는 거야. 국가한테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조약, 계약 이렇게 맺어버리는 거야. 협약을 체계하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람사르 협약 밑줄보세요. 자, 얘는 아마 사회에서 배웠을 겁니다. 람사르 협약 얘기하는 순간 뭘 보존해? 습지야, 습지. 오른쪽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뭘 보존한다? 자, 습지를 왜 보존하냐면 물세 때문에 그래요. 철새 도래지라고 하죠? 철새는 계절에 맞춰서 따뜻한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에 따뜻한 계절이 되게 되면 철새가 와서 쉬었다 가는 공간이 될 텐데, 그 쉬었다 가는 공간이 습지 쪽이에요. 그래서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데가 어디냐면 서울에 있어. 서울에 밤섬이라고 알아? 있어. 아무튼 있어. 한강이 있으면 선유도가 있어. 선유도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한데, 여의도는 사람이 이제 일하는 곳이고, 선유도는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약간 공원처럼 만들어서 조경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원처럼 약간 좀 이렇게 쉬는 공간. 근데 밤섬도 있어. 밤섬은 사람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야. 법으로 람사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 타고 여기 들어간다? 경찰이 바로 뜰 겁니다. 해경이. 그러면 이제 벌금 내요. 내가 알기로는. 아예 써있어. 람사르 협약 물세 서식지 써있어. 그래서 여기 가면은 끝난다. 가면 안 돼요. 밤섬 무인도에 아무 살기 없어요. 자연이 딱 보존이 된 곳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런던 협약도 가끔 나와요 요즘. 얘는 폐기물
관련된 거야. 하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거야. 알겠어요? 자, 볼게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인데 내가 말했죠? 가장 큰 원인 뭐야? 이거 아니야. 서식 파괴야. 열대우림의 나무를 베면 그곳에 살던 야생식물의 서식파가 당연하지. 뭐 떨어진 재로 사겠니? 살겠니? 서식지가 단편하면 면적이 증가해요? 감소하지. 생활 하수하고 공장 폐수에 합쳐놓으면 수중 생물피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외래종 아니야? 외가 이거 아니지? 아 맞나? 이거지? 어이씨 순간 진짜 국어적인 깜짝 놀랐어요. 생태통로네. 생태통로. 생태통로. 이게 다르네? 단편화된 서식지 맞죠? 람사르 해요. 습지는 람사르. 알겠어요?